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주택 구입과 관련한 대출 이야기도 했는데요. 작년부터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심상치 않을 거라는 말이 계속됐었습니다. 하락장의 신호를 보이기도 했고 속칭 영끌로 대출받은 사람들에겐 금리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돼 왔는데요. 예상대로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한파를 맞았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엔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고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드웨스트 부동산학 이태광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기에 앞서 현재 2022년 말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 한 해 변동폭이 무척 컸습니다. 예. 금리 인상이며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 등으로 부동산 침체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앵커님 말씀처럼 2022년 하반기서부터 가격 하락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침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금리 인상은 하나의 트래거가 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제 말고도 다른 모든 경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 특히 부동산 경제에 있어서 이번에는 소득 대비 너무나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라서 서민들이 이제 부담이 가중되기도 하고 지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입장에서 지금은 하락할 때도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의 심리가 꺾여졌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좀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은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이 한국 부동산원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강릉을 비롯한 이 강원도 내 아파트 거래량 어떻습니까? 여기도 좀 크게 줄었죠? 예, 가격 변동하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선 수도권의 서울을 보면 한 달에 통상 5,000건에서 6,000건 정도 거래가 되는 것이 통상인데요. 그리고 거기다 한참 상승할 때는 10,000건 이상 거래가 됐던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000건 아래인 600건에서 800건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제 강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상 200건에서 250건 정도가 이제 통상 거래인데요. 지금은 약 70건에서 80건 정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라고 해도 원주와 춘천의 경우는 거래량이 강릉보다 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격 측면을 본다면 서울은 고점 대비 약 30% 이상 빠지고요. 내년엔 좀 더 빠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경우는 약 10%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역시 내년에 수도권이나 강릉이나 조금씩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서울의 10%와 강릉과 강원도의 10%는 금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서울은 10%라고 하면 2억이 빠진 거고요. 예. 강릉의 경우는 10%라면 2천만 원이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가격에 봤을 때. 예. 그래서 같은 10%라도 금액면에서 수도권과 약 1억 8천만 원이라는 차이가 평생 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2023년은 숨죽이고 버티고 무색자는 내년 하반기 저점이라고 보고도 있거든요. 그때 매입을 고려하실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시장의 변화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좀 반드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라고 하시는 얘기는 결국 한 최소 6개월에서 한 10개월은 있어야 된다. 이 상황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네, 지금 금리서부터 경제까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부동산 시장 위축 요인들 하나씩 좀 짚어주실까요? 위축 요인이요? 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가격이 우선 상승을 많이 했고요. 거기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덧붙여졌고,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원자재 상승,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 공공 물가 상승 등으로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소비 이축과 함께 면목 소득은 일정한데 지출하는 실질 소득은 줄어들어서 경제 심리가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고요. 부동산 심리 역시 위축이 된 것 또한 요인과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위축 현상은 지역별, 아파트별, 국지적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고가 주택이 대출이 많기 때문에 예. 고가 주택과 신축 주택 가격 면에서 지금 현재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예. 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한 추진 내용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부터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전국에 있는 조정지역, 투기적 해제, 지역을 해제를 시작했고요. 투기 조정 지역의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약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완화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곧 그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풀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조금씩 다주택까지 대출 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려보자 또는 경착륙되는 부동산 침체를 연착륙시키면서 시장을 이끌어 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 완화의 그 효과 전망을 굳이 본다면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서 매매 가격 하락과 저소비, 저거래의 그 명확한 상황에서 무주택자와 실소유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까지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및 수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그 높은 이자 지불과 경기 둔화 국면에서 볼 때 주택 가격이 조정되고 구매 심리도 냉각되는 가운데서 다주택자의 그 주택 추가 구입을 막는 수요 억제보다는 경착륙 하방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규제 완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네. 고금리를 비롯해서 시민들의 얼어붙은 심리로 인해서 이 당분간 부동산 거래 예. 물론 완전히 그 예. 거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실종 상황이잖아요. 이게 예. 계속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물건이 싸도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주머니 돈이 없는 것도 없지만 뭐 남들 다 안 사고 불안하다니까 또 안 사는 경향도 있죠. 네. 저 역시 그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완화가 아니면 고금리와 그 얼어붙은 부동산 심리가 예. 그리고 또 전에부터 있던 그 3구 현상의 고금리, 고환율, 네. 고물가 등이 경제 불안과 거기에 공공물가까지 이번에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상승의 압박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한동안 내년 2023년까지라도 어려운 부동산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2022년이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았어요. 이제 열흘 정도 남았고 곧 2023년이 시작되는데 교수님을 포함한 그 전문가들은 내년도 역시 부동산 시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은 22년보다 좀 더 힘들어질 것을 보고 있는데요. 굳이 왜 그런가 한다면 첫 번째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이제 받는 한국은행 역시 금리 상승이 한두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예. 만약 내린다고 해도 24년쯤 돼야 내릴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물가 상승에 따른 그 생산자 물가 역시 아직 높고요. 내년에 상승할 전기세부터 공공물가 네. 역시 상승한다는 것이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 요소보다는 부정 요소가 많아서 대중의 부동산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더 어려울 듯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 뭐 주식도 그렇고 예. 뭐 이 부동산도 그렇고 예. 정말 저점이 어딘지만 알면은 예, 그것도 딱 들어가면 좋은데 그거를 뭐 아무도 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저점이라고 하는데 저점 밑에 또 지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말씀하신 대로 더 쑥쑥쑥 빠져서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뭐 심리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예. 내년에 달라지거나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제도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정부는 그 조세부터 청약, 금융, 재건축 등 여러 가지를 손볼 듯한데요. 우선 조세부터 취득세 중과 완화 내지 유보로 정상화한다고 하는데 중과세를 이제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해 8%를 이제 4%로 내리고요. 예. 12%를 6%로 취득세 중과세를 지금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 양도세는 1년 미만일 때는 70%를 냈던 거를 45%만 내게 하고요.
2년 미만 60%를 완전 폐지해서 분양권 전매를 완전히 많이 완화시켜주고요. 네. 종합부동산 역시 완화해주고요. 그다음에 청약 부분에서도 거주자 우선 그 청약 폐지를 하고요. 청년주택 공급 확대해주고요.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도 해주고요. 또 그 외 제도 면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도 하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그 규제 완화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많은 국민들의 영향을 주는 것은 취등록세 완화와 종부세 완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가 또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예. 부활이 아파트에는 적용 안 했던 것을 아파트까지 지금 임대사업자를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2023년도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처음에 예. 금리 인상이 이번 이런 부동산 침체라든가 경기 침체를 그 시작하는 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도,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 만든 그런 완화 정책들은 아니지만 네, 그럼요. 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아줄 수가 있는지 좀 사실 의문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사실상 그 부동산 거래에서 한 10개 정도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파는 경향이 많아요. 예. 실수요자들 사는 숫자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예, 그 예. 거래를 좀 더 왕성하게 하려고 그러면 다주택자들을 조금 풀어주면 거래가 좀 살아나지 않나, 이렇게 정부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주택 거래의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다주택자다라고 예.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제가 또 예. 그렇고요. 예, 예. 근데 보통 우리가 계속 뉴스나 이런 곳에서 말이 나오는 거는 영끌족 또 비투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키잖아요. 예. 정말 영혼까지 끌어서 작년에 집을 사신 분들 혹은 올 초에 집을 사신 분들은 가정부라도 심하고 실제로 예. 살기도 버겁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져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예. 다주택자에 대한 그거를 풀어준다고 해서 어차피 이분들을 영혼까지 끌어서 10주택 구입한 게 안 아니고 사요, 안 사. 한 주택 한 건데. 네. 근데 지금 그런 분들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대책 같은데 어쨌든 전문가인 교수님께서 봤을 때는 다주택자 숨통을 틔워줘야 이 문제가 그래도 해결이 좀 된다. 거래는 실제로.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풀어줘야 거래가 네. 이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네. 원래 이제 그 무주택자들은 집을 안 살다가 네. 항상 영끌하고 무주택자들이 나중에 집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사니까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그렇죠. 주저하면 근데 못 살 남들이 것 다 그 같다. 다주택자들이 산 거였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 예. 그리고 또 강원도 내를 보면은 개발 호재가 또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예. 서울이나 수도권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예. 뭐 강원도 강릉시에서 테슬라 공장 유출을 천명하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또 여긴 관광지기도 하고 인기가 네. 좀 있어서 많이 안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강릉은 사실상 어느 도시보다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 아시다시피 관광 거점 도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그다음에 IT 행사, 그다음에 철도 연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그 아시아 그 테슬라 공장 유치가 결정이 된다면 네. 인구와 하청업체, 그다음에 외국인 방문 등 여러 가지 강릉시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강릉시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 울산이 지금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울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발 빠른 분들은 강릉이 유치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뭔가 투자도 하고 그렇죠. 뭐 이미 움직이고 계시겠네요. 일부 아직은 아닌데 지금 네네. 테슬라 말고는 스마트 도시, 그다음에 관광어촌 도시, IT 생산, 철도 이런 것들에서 지금 사실 움직이는 사람들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서 예. 수도권보다는 그래서 강릉이 그래서 집값이 조금 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락되는 가격을 많이 방어하고 있는 요인들이 있다. 예. 교수님 끝으로 라디오 예. 동서남북 지금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 네. 청취자 여러분, 우선 제가 인사부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2020년이 며칠 있으면 끝나는데 아무튼 진짜로 2022년은 희로애락이 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3년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는 것처럼 건강하시고 어려운 시기라고 이구동성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강원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끼리라도 배려와 양보로 하나가 되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산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경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네, 뭐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오늘 심층 인터뷰 미드웨스트 부동산학 이태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